그날 밤 저는 특별한 약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의상처를 위한 음식, 당귀, 청궁, 작약을 넣은 보양죽, 그리고 생강과 대추로 맛을 냈어요. 맛을 보니 완벽했습니다. 제 손맛이 돌아왔어요. 의원님이 깨어나셨을 때 저는 그 죽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드셔보세요. 의원님이 한술 드셨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장현아, 내 미각이 돌아온 것이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의원님 덕분입니다. 밤새 말을 달린 끝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 사이로 작은 초가집이 보였어요. 구름도 쉬어간다는 심산유곡 약초골. 본격적인 사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3화 비밀의 약초골.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다 시작합니다. 스승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둘 다. 우리는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약초 향기가 가득했고 벽에는 온갖 약초들이 걸려 있었어요. 앉아라. 스승님이 차를 내주셨습니다. 구수한 약차였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내 놈 상처가 다 낫지 않았구나. 어서 눕거라. 의원님이 항변하려 했지만 스승님의 눈빛에 결국 누우셨어요. 스승님은 능숙하게 의원님의 상처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스승님의 손길이 야물고 정확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의원님이 이런 분의 제자라니. 스승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은 장현이라고 합니다. 장현이라. 수라간 나인 출신이로구나. 스승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 낙인만 봐도, 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셨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할 것 없다. 억울한 자를 내쫓는 것은 세상의 죄지, 내 죄가 아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스승님도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며칠 동안 저는 약초골에서 쉬었어요. 태준 의원님은 스승님께 침수를 더 배우셨고 저는 스승님을 도와 약초를 손질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저에게 죽을 끓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수락관 나인이었다며? 솜씨를 한번 보자. 저는 기꺼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거였어요. 약초를 다듬고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락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하지만 간을 맞추려고 맛을 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금을 넣어도, 간장을 넣어도, 된장을 넣어도 모든 맛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맛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다시 맛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혀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안 돼, 안 돼. 예전엔 냄새만으로도 소금 한 꼬집의 무게를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스승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공포가 내 혀를 마비시킨 게야. 공포요? 저는 스승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스승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전의 미움에 독을 탔다는 그 죄책감. 그것이 내 미각을 가둔 것이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년 동안 저는 맛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만든 음식에 또 독이 들어있으면 어쩌나? 혹시 누군가 제 음식을 먹고 쓰러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만들 때도 기계적으로만 했습니다. 정확한 양대로. 하지만 맛을 보는 것은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혀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맛을 느끼지 못하는 요리사. 그건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태준 의원님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미각을 잃었다. 의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방법이 없겠습니까? 스승님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스승님을 바라봤어요. 설태준, 내가 산 정상의 빙설초를 구해오너라. 의원님이 놀라 물으셨어요. 빙설초요? 그건, 그래, 위험하지.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스승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장현이는 오늘부터 곡기를 끊고 이 산의 흙냄새부터 다시 맡아라. 내 혀를 다시 깨워야 한다. 저는 끄덕였어요. 예, 스승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시 맛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의원님이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스승님, 제 상처가 아직. 스승님이 버럭 소리치셨습니다. 내 상처 따위. 이 아이의 마음 상처가 더 크다. 어서 가거라. 의원님은 결국 떠나셨어요. 빙설초를 구하러 산 정상으로.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하지만 의원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맛을 느껴야 내 마음도 편히 쉴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곡기를 끊었어요. 물만 마시고 산을 걸으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맡았어요. 소나무 향, 흙냄새, 풀냄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소나무의 싱그러운 향, 흙의 구수한 냄새. 저는 울었습니다. 느껴져요.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의원님이 돌아오셨어요. 아니, 비틀거리며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눈에 뒤덮여 있었고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에는 작은 약초 한 뿌리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빙설초였어요.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의원님, 이 추운 데를 어찌... 의원님이 웃으셨어요. 얼어붙은 입술로. 내가 다시 맛을 느껴야 내 마음도 편히 쉴 것 같구나. 어서 먹어라. 저는 빙설초를 받아들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원님이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구해오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은 그저 웃으시며 쓰러지셨어요. 기진맥진하신 거였어요. 스승님이 의원님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급히 빙설초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며. 이 약초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의원님이 목숨 걸고 구해오신 거니까. 빙설초를 달인 물은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광채가 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흑백이었던 제 세상이
갑자기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아, 저는 감탄사를 흘렸어요. 달았습니다. 눈물처럼 아주 달았어요. 그리고 쓴맛도 뒤따라왔습니다. 쓰지만 개운한 맛, 그리고 끝에는 시원한 맛. 모든 맛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느껴져요. 모든 게 느껴져요. 소금의 짠맛, 설탕의 단맛, 식초의 신맛, 고추의 매운맛.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동시에 웃고 우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돌아왔구나, 내 미각이. 저는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느껴집니다. 모든 게 느껴져요. 스승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 내가 진짜 장현이로구나. 저는 의원님께 달려갔습니다. 방에 누워 계신 의원님. 상처를 치료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원님은 잠결에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손이 저를 살렸고 이 손이 저에게 미각을 돌려줬어요. 저는 그 손에 입 맞추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꽉 잡았어요. 놓치지 않겠다고, 평생 간직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며.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약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상처를 위한 음식, 당귀, 청궁, 작약을 넣은 보양죽, 그리고 생강과 대추로 맛을 냈어요. 맛을 보니 완벽했습니다. 제 손맛이 돌아왔어요. 의원님이 깨어나셨을 때 저는 그 죽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드셔보세요. 의원님이 한술 뜨셨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장현아, 내 미각이 돌아온 것이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의원님 덕분입니다. 의원님도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구나. 의원님은 죽을 다 드셨어요. 한술도 남기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제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오랜만에 느꼈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승님은 의원님께 더 많은 의술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약초의 성질을 공부했어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스승님은 저에게 식치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현아, 너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초의 성질을 완벽히 이해하는 식치의 대가다. 내 미각과 지식을 합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의원님과 저는 함께 산책도 했어요. 약초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걸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언젠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 결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평화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의원님께 특별한 차를 올렸어요. 국화와 대추, 그리고 생강을 넣은 차. 의원님, 이 차 드셔보세요. 의원님이 마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좋구나. 내 손맛이 그립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 아래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어요. 횃불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횃불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객들이에요. 스승님도 보셨습니다. 왔구나. 스승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의원님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스승님,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아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마라. 여기서 끝내야 한다. 저는 떨렸습니다. 끝낸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객들은 여러 명이에요. 우리는 셋뿐인데. 하지만 스승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장현아, 내가 진실을 밝히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도망만 치면 평생 쫓기며 살게 된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결백을 밝히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의원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겠느냐? 저는 의원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약초로 함정을 만드셨어요. 마취 효과가 있는 연기를 피울 수 있는 약초들. 의원님은 침과 칼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비약을. 천남성, 부자, 반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독초들. 하지만 적절히 조리하면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다렸어요. 민상궁 마마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장현아, 괜찮겠느냐? 의원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가 만듭니다. 제 손으로. 의원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조심해라. 내가 다치면 내가 견딜 수 없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산을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라.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객들이 약초골에 도착했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어요.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자객이 소리쳤어요. 장현, 나와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태준 의원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 대신 침통을 꽉 쥐고 계셨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저도 의원님 옆에 섰어요. 손에는 마비약을 담은 병을 들고 스승님이 우리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것이다. 힘으로 덤비지 마라.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객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의원 주제에 싸우겠다고? 우습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의원님의 침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스승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침을 날렸어요. 휙! 침이 자객의 급소에 박혔습니다. 자객이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의 침술은 예술이었어요. 저는 마비약을 뿌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자객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그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비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였습니다. 스승님이 약초 함정을 발동시키셨어요.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자객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안개다. 앞이 안 보인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객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이 빗나가며 의원님의 팔을 스쳤어요. 의원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싸우셨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도망만 쳤어요. 이제는 싸울 때입니다. 제 결백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의원님을 위해 저는 마비약병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사화에서 계속됩니다.